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본인 등판 횡설수설한 유동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금 뭐 몇 가지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외형상은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한 건 있고요. 성남FC와 관련해 가지고 한 건을 또 받고 있고요. 또 대장동 이 개발 사업이 배임이다라고 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성남FC하고 대장동 배임은 현재 하나로 묶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열린 재판은 이 중에서 이 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이런 혐의 이런 말은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위반 혐의라는 말 자체로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거법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누구 대 누구,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용진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혹은 장용진 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이렇게 합니다.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혐의라고 하니까 틀렸어요. 선거법 위반 여부가 돼야 맞지. 근데 우리는 좀 현재 언론 용어도 보면 좀 편파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하튼 자, 오늘은 그 선거법 관련된 사건이 열렸습니다. 격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은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예요. 이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네 번째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미 재판을 했었어요. 증인을 했었어요. 다 이게 검찰 측 신문이었습니다. 첫날 진행 중에 유동규가 뭐 몸이 아프다는지 어쩌는지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연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질질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역시 변호인 반대 신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가 제가 볼 때 시간을 일부러 좀 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검찰 측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재명을 이렇게 올감해 오던 여러 가지 올가미들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 텐션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이게 쪼이지 못하는 거야, 이재명을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좀 더 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유동규를 가지고 최대한 좀 질질질질 상황을 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섰고요. 이 증인신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를 신문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유동규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의
반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론을 제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등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재판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은 무엇인가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강했습니다. 검찰은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재명 대표 측을 좀 이렇게 약을 올리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야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좀 많이 보였어요. 마치 한동훈처럼 깐족된다라고 그러죠. 깐족되는 형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은 상당히 뭔가 쫓기는 듯하고 괜히 이것저것 시비를 걸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등판한 날이었습니다. 신경질적인 검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처하느냐? 검찰이 왜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자꾸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 방청객 중에 증인 유동규 씨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유동규가 지금 증인을 잘 증언하는 게 힘들어하고 있다. 제지해달라. 이딴 얘기를 하게 돼요. 누가 욕을 해? 욕을 한다고 욕이 한다고 들리나? 그리고요, 욕하면 그 자리에 바로 감치해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욕한다고 막 그래요. 아니, 오늘 재판에도 종종 이렇게 유동규의 발언 때문에 실소가 터진다거나,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좀 상당히 보면 검찰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또 있어요. 괜히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는 저 방청객 제가 이 변호인의 이 신문 자료를 갖고 있다. 중요 신문 자료를 갖고 있다. 저 사람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갑자기 이래요. 누구? 되게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시비 걸 사람, 아니 지들이 봤어? 근데 이렇게까지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신경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뭡니까? 깽판 지기는 상황이죠. 판 깨려고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수법이 이런 수법인 거죠. 저는 오늘 이 검찰의 반응을 보면서 얘들 판을 깨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과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판사가 몇 가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나중에 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하세요라고 제지를 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의기가 갑니다. 옆에서 또 이의 있습니다. 이래서 마치 두더지 잡기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했던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건 때처럼 하는 게 아니냐. 또는 김미리 부장판사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판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판사를 바꾸게 되면 시간을 좀 더 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1심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또는 이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결심을 뒤로 좀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선거 때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병구 판사가 계속 끌고 가다가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판사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판사를 바꾸려고 하는 작전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병구 판사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한테 유리한 판사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검찰한테도 그렇게 딱히 유리한 판사는 아닐 겁니다. 쉽게 적어도 이게 판사가 쉽게 요리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한테 유리한, 민주당 쪽에 유리한 그런 판사도 아니지만 자기들한테
만만한 상대도 아니니까 만만한 사람으로 좀 바꿔놓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지금 이게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유동규는요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아, 이게 조명이 너무 밝은가요? 잠시 조명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네, 조금 낫네요. 아까보다는. 네, 조명을 조금 조절하니까 좀 낫네요. 자, 오늘도 유동규는요 상당히 오락가락 했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 사안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번복하는 과정에서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증언을 번복하는 과정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한 과정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의 본인 직접 등판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냐? 크게 유동규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를 수가 없다. 왜? 시장 당선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를 알고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유동규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세미나 할 때 관련 무슨 세미나를 할 때 그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직접 와가지고 뭐 리모델링 협의회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직접 김문기가 왔는데 그때 이재명하고 만났다. 뭐 그때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장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잘 알던 직원인데 모를 리가 있느냐라는 게 이 유동규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기가 바뀌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따져 묻습니다. 그때 내가 갔었단 말이냐?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해요. 왜? 예. 여기서부터 막 엇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당시 김문기 씨가 무슨 건설회사 소속이었대요. 근데 건설회사 소속으로 무슨 그 건설회사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무슨 간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였기 때문에 그 재개발 관련된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리모델링 관련된 무슨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꼭꼭 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바로 묻죠. 왔었냐고 진짜?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왔었을 거다. 안 왔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왔었을 거다. 안 왔을 리가 없다. 걔가 간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봤냐고. 예,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김문기를 알았다라는 얘기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 유동규는 뭐라고 주장가 했었냐면 김문기가 오늘 이재명 온다 그랬더니 김문기가 곧바로 전화까지 하더라 이재명한테. 자, 그랬으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라는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날짜,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날짜는 언젠데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이전이었나 이후였느냐 그 얘기만 하라 그래도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를 알았다는 얘기 자체가 깨지게 되죠. 두 번째는요. 유동규가 항상 많이 한 얘기가 내가 성남시장실에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들어갔고 대면 보고를 들어갈 때 김문기도 따라 들어갔다. 하도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면 보고를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은 맨 처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한 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 번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게 언젠데? 라고 물어봐요. 자, 2014년 4월 이전이냐 이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 2014년 4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선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유동규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일단 사퇴해요. 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선거운동 뛰려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 김문기는 어떻게 됐느냐? 김문기는 그때 대장동 사업을 그때부터 맡아요. 자, 따라서 김문기하고 유동규가 함께 이 보고를 하러 들어가려면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재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유동규가 다시 성남도시공사에 복직하고 난 다음에 해야겠죠. 그게 언제다? 2014년 8월 9월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014년 4월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유동규는 뭐라고 그랬다? 2014년 4월 이전인 것 같아라 얘기해.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아직까지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맡기 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남도시공사 1팀, 2팀이 있었는데 이 1팀이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백현동, 하나는 위례지구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업무가 바뀌는 시점이 2014년 4월이었대요. 자, 언제 대면 보고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단 날짜 자체가 엇갈리는 거죠. 아마 유동규가 2014년 10월인가 하여튼 2014년 가을 겨울 그 무렵이었어요 라고 했으면 얘기가 또 됐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2014년 4월 이전이에요 라고 해버렸는데 이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했다. 대장동 어디 뭐 해야 되냐면 대장동에 성남 공단 있잖아요. 제1공단 도시와 공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막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묻습니다. 뭔 그림?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 그럼 내가 무슨 그림 그렸는데?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대답을 못해. 그림까지 그렸다는 걸 알면서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였는데? 몰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씨. 자, 그 다음에 호주 출장을 간 이유. 김문기가 호주 출장을 간 이유가 뭐냐? 유동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게 돼 있었던 거를 바꿔서 굳이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최초 계획 보고서 그리고 최종 계획 보고서에는 김문기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게 돼 있었어요. 이미 시장 결재까지 난 거를 유동규가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그러면은 그래 뒤집었는데 김문기랑 친해서 데려갔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왜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필요해서 편한 사람으로 데리고 갔다. 자, 그러게 묻습니다. 아니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이렇게 보안을 공유할 정도의 사이였던 거지. 보안 공유할 그런 사이여 맞아? 그러니까 그건 또 잘 모르겠대요. 자, 여기서부터 막 얘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골프 얘기도 나와. 근데 골프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진짜 더 이상해져. 오락가락 한 거죠. 자, 오늘 지금 각 언론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유동규를 직접 신문을 했는데 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승질을 부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보셨으면은 뭐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러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변호인이 먼저 물어요. 딱 묻습니다.
이재명 시장실에 김문기랑 같이 갔었다 했지? 그치? 그래가지고 뭔가 대면 보고를 하려고 했다 그랬지? 좋아. 그 대면 보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래? 언제쯤이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는 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유동규는 여기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갔었고요. 위례사업 관련해가지고도 갔었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갔었고요. 차 마시러 가기도 했고요. 대장동 1공단에 관해서 내가 그림까지 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 그랬는데 위례사업으로 갔었다. 대장동으로 갔었다. 여러 번 갔었다. 차 마시러 갔었다.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가 언제쯤인가 언제쯤 갔었더니 그분이 그런 일이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내가 뭘 보고를 했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보라 그런 건데 위례동도 갔었고 대장동도 갔었고 차 마시러도 갔었고 누가 그런 걸 물어봤냐고. 이게 바로 횡설수설이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주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횡설수설한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러다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대장동 1공단과 관련해서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대. 자, 저는 이게 좀 헷갈렸어요. 대장동 1공단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는 건지 한 게 이재명 대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유동규 지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저는 당연히 유동규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림 가지고 설명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부인 그 사모님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동상이몽인가 하는 거. 예. 그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림은 웬 그림? 그림 얘기 저는 들으면서 되게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면 당연히 유동규가 그렸겠지. 무슨 이재명이 그렸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재명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대요. 자, 일단 저는 그부터 일단 이해가 안 가. 자, 그런데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다. 요거 하나가 딱 하나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등판을 한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너 1,000억 원 있으면은 공단 1공단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나무관한테 얘기했지. 그게 녹취록에 나왔더라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지. 그래. 그런데 그 2달 전인 2013년 2월 이미 너는 공단 공원화 사업에 2,000억 원이 든다라고 말했어. 더군다나 주민들 앞에서, 동네 주민, 지역 주민들 앞에서. 너 그거 기억하니? 2,000억 원이 아니라 1,500억 원이겠죠? 이 말장난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럽니다. 야야야, 헛소리 하지 말고 2,000억 원은 공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업, 1,700억은 주민 수익으로 하자. 3,700억의 대장동 수익이 나오는데 그때는 3,700억을 생각을 했었대요. 3,700억쯤 수익이 나오는데 2,000억은 공원을 만들고 1,700억은 주민 수익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마. 그러니까 유동규가 말을 바꾼 건지 혹은 유동규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2,000억, 1,500억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2,000억은 공원, 1,500억 혹은 1,700은 수익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아마 이 두 개를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헛소리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너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앞뒤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하느냐?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얘 뭐야? 1,000억이랬다가 1,500억이랬다가 2,000억 아니냐 하니까 기억 안 난대. 그럼 지금까지 1,000억 한 얘기는 뭐야? 정영학 붙잡고 1,000억이라고 얘기한 건 뭐고 남욱 붙잡고 1,000억이라고 얘기한 건 뭐야? 자, 또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다는데 내가 어떤 그림 그리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공원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1,000억은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2013년 4월 7일이야. 그런데 2013년 주민설명회 때 네가 2,000억이라 했거든? 그게 2013년 2월이야. 뭐 이상하지 않아?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상하지 않습니다. 배째라 이거지. 네. 자, 아마도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등판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조금 부담감, 아니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김문기랑 같이 와서 보고한 게 맞아?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4년 4월 미래에셋이 그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김문기와 함께 보고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4월이면 유동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성남도시공사를 나왔을 때고, 그리고 유동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 사업을 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김문기 씨가 아니라 다른 팀장이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간 거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여름 이후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때쯤이었다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좀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는 2014년 4월 이전이야. 훨씬 이전이야. 근데 문제는 그때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을 맡고 있지 않았다는 거. 따라서 김문기가 대면 보고를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유동규가 뭐라 그러냐? 김문기와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아,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간 거 많아. 네, 땡깡을 부리는 거죠.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김문기를 데려갔다. 호주 출장은 이게 사실 놀러 가는 건데, 여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딴 사람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그래서,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자, 변호사가 묻습니다.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비밀 공유를 할 정도가 돼요? 자, 그 얘기에 유동규가 당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들이 바짝 질문을 땡깁니다. 야, 너 보안을 위해서 그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 그랬지?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프 치려면 4명을 꽉 채워야지 골프를 치는데 미국만 해도요. 4명 안 채워요. 2명이 골프 치러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2명이 골프 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혼자서 치는 경우도 가끔 있대요. 근데 2명씩 골프 치는, 우리나라처럼 4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우보다 2명씩 골프 치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혼자 온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골프 칠까요? 이래가지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홀 같이 돌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런 분위기가 미국, 뉴질랜드, 호주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안을 위해서 굳이 김문기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골프도 칠 거고 낚시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 요랬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야, 김문기를 왜 데리고 가? 호주 골프장은 2명 들어가도 돼. 2명이 들어가도 되는데 김문기를 왜 데리고 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말이 막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갑자기 폭소가 한번 터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또 있어요. 또 좀 서서하게 제가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라서 내가 말을 할 점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여기 PPT는 따로 만들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나와요. 유동규는 지난번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엄청 호화찬란한 출장,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요트를 빌렸는데 뭐 5,000달러, 호주 달러로 5,000달러가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돈 한 250만 원 정도 된다 합디다. 근데 5,000달러요? 5만 달러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만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요트를 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요트 타고 낚시를 갔다고 한 날 요트를 탄 게 아니라 갯바위 낚시를 갔더라는 거야. 유동규는요. 오늘도 내가 이재명 시장을 따라가면은 말 나올 것 같으니까 김문기 네가 가서 이재명 시장님 좀 잘 보좌 좀 해드려. 그러면서 이거 요트 빌려놨으니까 요트 타고 가. 이 요트 그다음에 돈을 내가 얼마를 줄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문기가 갔다 와가지고 와 요트 좋던데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뭐 요트가 아니라 갯바위 낚시예요. 실제로 그게 갯바위 낚시를 했다는 사진이 나왔어요. 뭐야 그럼 이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 하겠느냐. 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하튼 보면은 그런 소소한 문제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진술에서 이미 유동규는 말이 막 엇갈려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상 보면은요. 김문기 씨는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유동규와 가까운 사람이고 유동규의 측근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왜? 유동규가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협의회 여기 회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건설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운영하는 무슨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무슨 분과 간사를 했었다라는 거야. 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리모델링 협의회면은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협의회면은 한마디로 그 발주를 주는 갑이고 건설회사는 을인 거죠. 이게 건설회사도요. 큰 건설회사는 뭐 갑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건설업체는요. 입주민들한테 꼼짝 못해요. 특히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걸 하는 순간에 건설업체는 이 주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김문기예요. 그러면 김문기가 유동규하고 훨씬 가깝고 친하지 이재명하고 친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유동규는 호주 출장을 갈 때 이재명 좋으라고 김문기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지 좋으려고 데리고 간 거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 좋으려고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 성남시 사업소에서 누구를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직원 중에 자기가 가장 편한 사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데리고 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까칠한 사람이야.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엄청 기분 나빠하던 그런 사람이야. 아니 꼰대 같은 그렇더라고. 꼰대더라고 아주. 그런 사람 왜 데리고 가? 그런 사람 하나 데리고 가면 아무리 보안 철저하게 유지해도 다 깨지겠네. 그죠? 그거 봐. 이게 앞뒤 말이 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별다른 말을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벌써 유동규와 관련된 진술은 상당 부분이 깨졌다는 거죠. 근데 유동규는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신빙성이 깨지고 있다는 거. 검사도 이 분위기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했으니까 자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검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건요, 판 깨겠다라는 의도예요. 예. 검사는요, 거기서 자기가 결국에 재판에서 제일 대장은 누구? 재판에서의 대장은 판사란 말이야. 따라서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름 되게 조심을 해요. 검사들도 적어도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뭐 나중에 뭐 보복을 할지는 몰라도 일단 재판 안에 들어가면 되게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이 판사가 법정에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 판을 깨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유동규 때문인 거지. 자, 그런데 본인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참 당혹스럽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김민경님, 최선을 다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민용님, 예, 여러 번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꾸미님, 하란님, 스나이퍼님, 또 민용님, 회원에도 가입해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신풍님, 서리맘님, 네, 모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상황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가 뭐 핏대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핏대 올렸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